사람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들 이 뽕에 취해가지고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매도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유튜브 구독자분께 메일이 한 통 왔어요. 같이 메일을 한번 읽어보고 관련된 내용 좀 몇 가지 좀 알아볼게요. 호당님 질문 있어요. 김님이 메일을 한 통 주셨는데요. 저 열렬한 구독자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하루에 2억 버는 영업사원 이야기 재밌게 보셨던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봤다고 해주셨고, 그리고 궁금하신 건 공매도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공매도 궁금해 하셨어요. 2021년 3월 15일에 공매도가 풀리면서 어떻게 될 건지 짐작을 못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영상으로도 좋다고 해주셔서 유튜브 각도 잡아주셨고요. 10번 정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한 번만 보셔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말씀 올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공매도가 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공매도가 뭐냐면 빌공짜를 써요. 그래서 공매도하면 없는 걸, 비어있는 걸 매도한다고 해서 공매도인데, 예를 들면은 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제가 철수라는 사람한테 야, 너 그 주식 그냥 가만히 놔둘 거지? 철수가 응, 나 그냥 존버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너 그 주식 나한테 잠깐만 빌려줘.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라고 해서 빌리는 거예요. 철수한테 제가 어떤 A라는 주식 100주를 빌려요. 빌리고 나서 지금 A라는 주식이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제가 10,000원에 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 팔고 나서 제가 100주만큼 팔았으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6,000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6,000원까지 떨어지는 동안 계속 100주를 팔고 6,000원에서 다 떨어진 후에 100주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000원에 이미 팔았는데 6,000원에 다시 사서 이자 조금만 내고 철수한테 다시 갚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 4,000원의 이익을 남기는 이 기제를 공매도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공매도라고 하면은 기관과 외국인 전유물로 알고 계시고 나쁜 거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죠. 공매도는 이런 원리로 돈을 벌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공매도예요. 그러면 지금 공매도를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두 가지 정도 키워드가 나올 거거든요. 첫 번째는 공매도 3월 15일 재개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나올 거예요. 사람들이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다들 이 뽕에 취해가지고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슈가 나올 건데, 일단 공매도가 3월 15일 날 재개가 될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그거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즘 공매도 금지했었던 거 말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금지가 2건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구간이에요. 이게 2008년도 10월이고요. 2009년도 6월이에요. 8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이때 이유는 08년도 금융위기는 다 아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 너무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니까 정부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매도 금지를 했었어요. 공매도 이후에 시장이 안정화됐고, 그 이후에 쭉 상승을 하다가 그때 2011년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에서 국가 단기 채권 내고 디폴트, 유럽발 금융위기 소식이 있었어요. 이때는 정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었는데요. 예외적으로. 08년도에 금융위기에 너무 크게 사람들이 놀라다 보니까 그때 공매도 금지를 2011년 8월에 해서 2011년 11월에 다시 재개를 해요. 이때는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짧았어요. 둘 다 공통점을 보시면 어땠냐면요.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조치를 취했고, 시장이 안정화되니까 다시 공매도 재개를 했고,
시장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안정화됐기 때문에 다시 건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재개 이후에 시장은 다시 건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지금이 이쪽 구간이죠. 현재 공매도 금지 구간인데요. 표로 한번 보실게요.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8개월, 3개월이 있었고요. 지금은 6개월에 6개월을 더 더했으니까 1년을 하고 있죠. 세계적으로도 공매도 금지를 1년 동안 한 사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해외 공매도 금지 현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금융위기 때 2020년 3월에 크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일본 등 메이저 시장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요. 몇 개의 국가들만 짧게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공매도 금지를 이렇게 길게 강력하게 한 나라는 없어요. 아마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이 있을 걸로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전 2차례 공매도 금지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됐다가 재개가 된 타이밍을 둘 다 보시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했었던 건 같아요. 하지만 공매도 다시 재개를 했었을 때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빠른 판단에 회복 초입에 공매도 거래 재개를 했거든요. 2차례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야기가 많이 다르죠. 자, 지금 제가 파란 선 그은 이후로 100%가 넘게 올랐어요.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동안 공매도 거래 재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과거랑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저 역시 겪어보지 못한 상황인 게 시장 심리가 예전과 다르게 처음으로 아예 판이하게 다른 구간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공매도 거래 재개권은 트리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에는 두 가지 순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통량을 많게 해줘요. 주식을 계속 돌려줘서 시장의 활성화를 부추기는데 아까 제가 철수한테 주식을 빌렸잖아요. 제가 안 빌렸으면 아마 철수는 계속 존버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은 돌아가지 않았을 거고 저는 그 주식을 빌려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걸 다시 상환을 해주는 과정에서 유통량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 순기능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버블을 방지를 해줘요. 지금처럼 시장이 너무 무섭게 오를 때 사실 조정이 중간중간 있다면 건강하게 계속 상승을 하겠지만 조정 없이 이렇게 올라버렸을 때 만에 하나 떨어질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보통 산이 높으면 골이 깊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에서 조정 없이 떨어졌을 때 골이 깊을 수 있어서 위에서 산 사람들은 타격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블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그런 하방 압력 기능을 하는 게 공매도의 두 번째 순 기능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공매도 거래 재개라는 게 하고 나서 시장들이 좀 안정화가 됐잖아요. 건강하게 횡보를 하거나 건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그게 탕짠 같은 의미였거든요. 정부가 발행해주는 야 우리가 위기 상황 때 공매도를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됐으니까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할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안정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상장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좀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시장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못 맞춰요. 이거는 당연히 맞출 수 없는 영역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공매도 거래 재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님 덕에 알아봤어요. 님 덕에 알아봤고 3월 15일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공매도 재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특정 정치당에서 정치적 이슈로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 혹은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를 시키겠다 이런 방안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수용될 가능성은 크지가 않고요. 3월 15일에 다시 재개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준비했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 올릴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